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오늘은 한겨레신문의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거티브가 횡행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이낙연 캠프의 수석 대변인이죠. 오영훈 의원을 당 선관위에 신고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 측은 이제 오 대변인이 수석 대변인입니다. 이 지사가 경기도 차량이나 비용을 이용해 불법 경선 운동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공직선거법과 당 윤리규범을 위반했다. 명예를 훼손하고 경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당 선관 윤리감찰단에 신고하고 사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예. 이 지사 측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이 민주당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폭성, 묻지마 네거티브를 횡행하게 한다. 이런 이제 인식을 밝혔는데요. 예. 보고 있으면 조금 입이 너무 좀 서로가 거칠어지고 또 행동은 좀 빨라지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검찰에 신고한 건 고발하거나 경찰에 고발한 건 아니고 예. 당 선관위에 이제 고발을 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제한은 두고 있지만 굉장히 입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있다. 이거가 좀 느껴집니다. 네거티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네. 정책 발표도 속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이제 이재명 지사가 기본주택 공약 발표를 했는데요. 다른 후보들도 부동산 정책 관련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공항을 이전해서 해당 부지와 인근 지역에 주택 총 7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과감한 처방을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울공항이 있고 그 주변은 그린벨트도 있고 매입을 해야 되는 땅들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에서 어쨌든 사람들이 요구가 있는 곳에 이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정세균 후보도 발표를 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조금 더 전선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충청, 대전, 세종에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른바 충청 신수도권 육성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과 경기 일대의 수도권을 충청과 대전, 세종으로 내려서 이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신수도권을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의 100만 호 기본주택 임기는 250만 호까지 네. 확장하겠다라고 이런 정책도 나오면서 일단 부동산 정책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일단은 오늘 5시부터 민주당의 2차 TV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오늘 굉장히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네거티브가 횡행하는 거 아니냐. 근데 초반 분위기는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예. 차분하게 좀 정책 관련된 토론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이제 정치개혁 주제 정책 토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한 주제는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개헌이라든지 이런 문제인데 이낙연 후보가 국민소환제랑 면책특권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용진 의원이 당대표나 총리 시절에는 뭐 했냐. 왜 이제 얘기하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기도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이랑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 후보들이 과거에 별장도 생필품이라고 발언한 적 있지 않냐. 그러면 이 공직자가 백지 신탁해야 되는 부동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 거냐. 이런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생필품이 요즘 주요 핫 키워드가 됐습니다. 생필품이 참 비싸졌네. 자,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 참여하는데 계속 또 논란이네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진중권 작가님부터. 일단 경기도민 혈세가 선거운동을 위한 주유비로 차량 유지비 등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이라기보다는 해석이나 의견에 가깝거든요. 예. 이런 부분까지 무슨 사실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전 대표가 예를 들어가지고 탄핵 때 찬성을 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그때 이제 근거로 드는 것들이 이제 되게 사진이잖아요. 사진 한 장인데 예. 그 탄핵 때 활짝 웃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최성의 우리 그 총장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들 뭘 아셔야 되냐면 사진은 진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진이라는 건 그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특정한 순간만 자른 거고요. 예. 넓은 공간적 확장 속에서 특정한 부분만 자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 이전 대표 같은 경우에 당시에 신문에도 한 명은 신원이 확인됐죠. 2명 반대한 사람 중에 예. 이미 나머지 한 명이 이낙연 씨였다라는 신문 보도가 난 바가 있고 그다음 최성해 총장하고 하는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녹음 테이프에 있는 것도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바로 뭐냐면 최성해 총장님이 그렇게 믿어요. 예. 조국사 때는 사실은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가 한 게 아니냐라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예,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김한 기자가 설명을 해주세요. 이낙연
대표 최성희 예. 총장과 찍은 사진이요. 예. 그 비서실장이 해명을 이미 했는데 그 4.15 총선을 앞두고 네. 지지자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모임에서 참석했던 한 사람과 정치인이니까 자리가 끝나면 다 이제 사진 한 장씩을 기본 우리가 아는 정치인 구도로 찍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그렇죠. 사진 한 장이 나왔던 건데 이게 이제 거칠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이제 비서실장 총리실 비서실장을 했던 분의 해명을 보고 이해가 됐는데 이게 이제 거칠어진 이유가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공격하면서 음주운전 논란을 제기하면서 이제 그 여배우를 먼저 끌어들였고 김부선 씨요. 네, 그러니까 이 지사 측에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의 친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역공을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지금 발생시키고 있냐면 이게 지지층들이 문제인데 양쪽 강성 지지층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주제들인데 예. 양쪽에서 이제 이 문제를 끌어들이면서 사실 이게 경선의 어떤 본질이나 후보 검증의 핵심적인 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지층들이 격렬하게 붙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차라리 여배우를 대변인 시켜라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여배우 이것도 사실 뭐 저도 좀 당해봤잖아요 그분한테.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랬거든요. 이거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 정말? 그랬는데 이제 제가 당해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이 좀 왔고요. 예. 그다음 최성해 총장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계속 야당이라고 얘기를 야당 쪽 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 이분이 친했던 게 조국이었고 그다음 김두관 씨고 유시민, 유시춘. 근데 심지어는 유시춘 씨한테 뭐죠? 문재인 지지 선언을 해달라라는 요청까지 받았던 분이고 그다음에 저 같은 사람을 네. 거기 교수로 하고 그래서 이분은 그냥 이쪽이든 저쪽이든 모든 정치인들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공격의 소재로 삼거나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김성애 소장님. 일단 경기도지사 얘기하다가 넘어온 거죠. 예,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한 거의 그 너무 9분, 멀리가 있어서 사실 9분 동안 말씀 예. 안 하셔가지고요. 뭘, 좀 계신 뭘 계신 준비하고 지 있었는지 까먹을 뻔했습니다. 이게 네 아니 말씀하십시오. 보수 정당이 집권을 했을 때 세금 올리면 민주당이나 정의당 이런 진보 정당까지 세금 폭탄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을 때 제가 보면서 혀를 찼던 기억이 나요. 예. 저거 나중에 집권하면 어떡하려고 저러나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선거운동 할 수 있게 선거운동의 범위가 넓어져야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판사 출신의 선관위만 바라보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굉장히 수동적인 나라가 돼버렸어요. 자율성이 좀 없다. 그럼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도 정치인인데 자꾸 행정가인 것처럼 구는 것도 웃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정치인으로 선거운동하는 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업무 시간에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질책을 하겠지만 다 예. 제가 알기로는 무슨 5만 휴가 내고 업무 시간 밖에 나가고 주말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데 자기가 그 업무 시간이 아닌 때 그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규제하는 것 정치란 뭔가 순수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만드는 것이라서 예. 정치권이 이런 문제 제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게 아마도 이제 과거에는 관권 선거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선거에 그 관이 권력을 가지고 개입했던 예가 많아서 그렇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처럼 그냥 현직 대통령도 선거운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요. 그게 아직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는 지금 지났잖아요. 물론 전 정권에서 그 국정원을 이용한 뭐 여론조작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쳤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당내에서 이 논란이 격화된 거는 이제 재난지원금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예. 정부가 88% 결정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경기도는 12% 내가 보태서 100% 하겠다.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경기도가 전체 인구가 1,000만이 넘고 어쨌든 유권자 수를 따져도 서울만큼 큰 데인데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서 이거 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그런 거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당내 경선도 하고 하는 건 너무 그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제기되면서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건 뭐 정확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뭐 논점이 잡히는 거니까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감수하고 하는 일이라서 그런 일을 자꾸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자,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6월 28일 날 감사원장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딱 32일 만에 야권 후보로 대선 도전을 공식화한 셈인데요.
출마 이유를 탈원전 감사에서 찾았습니다. 내가 검은 건 검고 흰 건 희다고 말했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감사를 하는 게 타당했는데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조기 폐쇄 타당성을 감사하는 자신에게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으니 사퇴하라, 정치를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본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게 이제 본인이 정치로 오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현 정권에 대해서 이제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을 하는 것에 어떤 벽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공교육 정상화라든지 연금제도 개혁, 뭐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뭐 이런 얘기들 했는데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약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뭐 한반도 문제가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그건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돼 있다. 그게 사고입니까? 그러니까 그전 정도면 저는 사고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예. 급기야 어떤 질문까지 나왔냐면 이게 대선 출마 선언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질문까지 나왔냐면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출마 선언을 했다는 얘기냐 지금까지 응답은 현장의 기자의 질문이 예, 그랬죠. 뭐 이런 질문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뭔가 이제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해해 볼 수는 있는데 예. 사실 굉장히 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선 출마 선언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건 잘 모르겠다. 후보자의 네, 입에서 후보자가,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오는 직접 경우는 나오는 건 예. 예. 자, 김성현 소장님이 집중력을 자꾸 잃고 계셔서 이제 김성현 소장부터 자, 오늘 멀리 간 최재형 걸 제가 돌려온 거예요. 집중을 잃는 게 아니었고. 예.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출마 선언.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다 애매한 게 있거든요. 일본 관계 말씀하신 대로 친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맞서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 조율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뜨뜻부지런하게 보이고 밖에서 볼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투트랙을 가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원트랙을 갔냐? 뭐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또 조국 장관의 죽창가 뭐 유튜브에도 틀지 않았냐 말씀하시겠는데 조국이 대일 정책을 결정하는 당사자입니까? 그리고 그간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했던 노력 등을 생각해 보면 양쪽으로 추진을 했던 거고 더군다나 그 북한 정상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북한 인권과 개방 개혁을 위해서 힘쓰겠다. 그러니까 개방 개혁을 위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입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정상회담이 가능할지 이거는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김정은은 독재자다. 하지만 대화는 가능하다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면전에 대놓고 독재자라고 말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좀 기조를 잡아야 되는데 세상 좋은 말은 다 갖다 놓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게 이런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치가 어려운 건데 정치인의 자질 중에 제가 보기엔 타이밍을 보시는 능력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자질의 가장 중요한 것인 콘텐츠. 내용은 좀 내가 알아보고 오겠다는 그만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수학 정석 외우듯 외운다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자, 진중권 작가는 어떻게 보셨는지. 그 출마 선언문에서 약간 눈에 거슬렸던 것은 그 자화자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담 제조기. 예, 그러니까 그 칭찬은 그런 말은 남의 입에서 나와야지 자기 입으로 하기엔 좀 민망한 부분이고 그게 좀 거슬렸고요. 예. 뭐 좀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일 관계를 갖다가 민족주의적 감정에 이용해서 국민 정서를 이용해가지고 활용했던 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봐요. 외교 문제는 외교 문제인데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도 인권 문제는 제기하면서 그걸 관철시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은 감춰주고 해야 되느냐. 그 정도는 제가 관철 이제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 속에서 지금 586이죠. 이분들이 이제 NL 운동권 출신들이라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일정 부분 편향을 낳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있고 그걸 좀 대변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제는 원칙을 지키되 우리가 뭐 인권이라는 건 세계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북한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만큼 말실수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그렇고 이제 범죄나 다름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준비가 안 됐다, 공부를 더 하겠다 이런 것도 혹여나 또 말실수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실수를 안 하는 게 정치의 목적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 생각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나온 질문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 했는데 예. 사회 제도의 변화까지를 포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그럼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그 부분은 내가 아직 공부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분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니 본인 모르는 걸 남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부동산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학교도 있고 뭐 온갖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내가 지금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뭐 재밌는 건 뭐냐면 민주당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너 나가서 정치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치하잖아요. 그럼 박수 쳐야지. 왜 이제 와가지고 또 욕을 하느냐 이해가 안 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2부에서 그 저는 조혜진 민주당 사람은 의원, 아니고요. 기자 입장에서 그렇게 그러니까요.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최재형 캠프의 기획본부장이죠. 조혜진 의원, 국민의힘 의원을 직접 연결해서 어떤 맥락이었는지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오늘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어요. 네, 이게 국회 그 보좌관들이 모여 있는 이제 비밀, 그러니까 익명 계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예. 이제 올라와서 기사가 됐는데 지난 2일에 이제 국회의원회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같은 당 의원 103명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인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국회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가 여러 번 셧다운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역 수칙을 나름대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이렇게 돌아다닐 경우에는 여러 명이 출입 기자들도 다 출근을 못 해요 지금. 다 출입 기자들도 재택근무. 다 출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출입 기자들도 의원회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한 군데, 그러니까 내가 방문하기로 한 데만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같은 데는 뭐 누구 방에 가겠다라고 하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이랬었는데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그게 안 되는 상황인데. 동선 체크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각층 간의 이동이 그래도 불가능한 조건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 조건을 적용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 제약 없이 다 돌아다녔다. 이래도 되는 거냐고. 사람도 굉장히 많이 이제 달고 다녔다.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좀 미비점이 있었다. 잘 몰랐다. 이런 이제 취지로 오늘 캠프에서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준비가 덜 됐다. 뭐 그냥 해프닝이었다고 해프닝이다. 생각합니다. 해프닝이죠. 예. 몰랐으니 알면서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몰랐던 거죠. 예.